안녕하세요, 소방수 여러분. 자, 우리 23년 소방승진 시험 소방장 소방법령 2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소방장 시험 법령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다 한 문제 정도, 실수로 한 문제 정도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우리 소방법령 2가 교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충분히 고득점, 만점도 나와주셔야 되고요. 진짜 아깝게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두 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문제 안짝 다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래도 커뮤니티 보니까 다른 수험생들 보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 많이 틀리시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구나, 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소방 안전교사 결격 사유를 옳지 않는 겁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손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은근히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기본법 이론에서 공부했고 문제지 모의고사에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피성률 확인에는 뭐 어떤 결격 사유에 다 포함되죠, 여러분. 뭐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뭐 시험을 보든 이 피성률 확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성률은 의사 판단이 없는 바보라고 하게 됐죠.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피성률 확인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투명관이다. 그래서 뭐 소방 관련된 어떤 뭐 자격증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금고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이 사람은 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결격사유가 아니죠.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야. 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 상실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죠? 금고해상에 생명수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1년이 됐잖아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죠. 결격 사유잖아요, 이거. 결격 사유에 나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게 1년이 됐기 때문에 2년이 안 지났죠. 2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가 아닌데요.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 됐기 때문에요. 2년이 지나지 않냐고 1년이 됐어요. 결격 사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결격 사유이죠. 결격 사유를 옳지 않는 것.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딱 들고 왜 틀렸을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맞았을 걸로 생각되면 너무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론, 문제집,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문제 풀어봤어요. 나오는 게 나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 소방청장이 지침을 작성해서 본부에 통보해야겠다. 언제까지 통보하는가? 이것도 우리 영유아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훈련을 해서 시행규칙에서 공부를 엄청 해서 이거 조심해라고 그렇게 강조했었죠. 그래서 사항, 순서는 사항부터 순서다. 이렇게 딱 책에다 써놨죠. 그래서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이 우리 소방안전 교육 운영 계획을 매년 다음에 12월 30일까지 수립을 하고요. 지침은 소방청장이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법령이 나오거든요, 신규칙에. 그래서 사망사항인데 사항이 먼저, 그다음에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순서를 보면 사항이 먼저, 사망이 먼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침은 10월 31일까지 소방청장이 지침을 통보를 해주고 그 통보를 받은 소방본부장 사장, 통보를 한 소방청장은 다음에 소방안전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돼요. 지침은 10월 31일까지 지침을 통보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소방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해라. 이건 지침 통보. 12월 30일 소방청장이 이 세 명이죠. 소방안전 운영 계획이죠, 여러분. 소방안전 교육 훈련 운영 계획, 소방안전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이걸 수립을 해야 돼. 그 수립 날짜는 매년 12월 30일. 지침 통보는 10월 30일. 이렇게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다. 기본법 시간에 엄청나게 가르쳐줬죠. 이거 틀리시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1번, 2번을 틀리시면 안 돼요. 다 맞이할 문제죠, 여러분. 자, 3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국가의 책무로 오른 것입니다. 이 문제도 틀리면 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력 기준, 관할구의 소방력 확충기계 수립권자, 소방 시조사가 해야죠.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이거? 5년마다 상시에서 알아놔야죠. 소방 용수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련다. 이 시조사가 하는 거죠. 소방참조와 근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문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이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1, 2, 3의 주체는 시조사고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우리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의 주체는 다 누구라 하겠습니까? 국가다. 그래서 책무 4번이 바로 국가의 책무죠. 이 문제 틀리면 정말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공부 안 한 분이야, 정말. 그래서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론 시간 문제집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는 주체를 잘 알자. 그다음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는가? 대통령, 시행령, 대통령 행정무령, 그다음에 시조조례, 그다음에 숫자, 날짜, 대상 범위 이런 걸 다 이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랬죠.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들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소방장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소방청장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초하나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촉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보면 다 몇 년이라 그랬죠? 5년입니다. 3년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강조했던 3년 나오면 틀린다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바로 시험에 나왔네요. 우리 이론 시간에 엄청 공부했고 문제도 풀어봤고 소속 공무원 손해배상사 판검사 변호사 5년 이상이죠. 부교수로 5년 이상. 여러분 3년 나오면 틀린다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면 없겠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오, 탁탁탁탁탁탁 문제 이렇게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탁탁탁 풀고. 자,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종합산 실장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상황으로 오는 것. 종합산 실장은 단과기관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실 지적 시 상급기관 종합산실에 우리가 서면,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각각 보고를 해야죠. 자, 숫자를 외우라겠죠. 이것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지용수량 2,000배가 아니라 옳은 거 보라겠죠. 3,000배. 중수가 4층이 아니라 5층. 객실이 20실 아니라 30실. 항구의 면은 통수가 1,000톤 이상. 그렇죠. 공장. 내가 10,000제곱미터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오답으로. 그래서 바로 나왔잖아. 15,000.
항상 공제가 10,000원에서 오답 처리한다. 15,000제곱미터에서 공작. 찍어버리죠, 여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겠네요.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장.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5번까지 다 맞았을 겁니다. 술술 풀었겠죠. 자, 6번을 가보도록 하자. 자, 소방천원 전용구역 방해기준. 이것도 정말 방해기준.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 뭐 소방 임용시험, 뭐 공채 특채, 소방 간부시험, 우리 승진 문제 안 나온 시험이었어요. 이거 뭐 자격증 시험 문제. 근데 정답이 똑같아요. 방해기준이 아닌 건 부설 주차장 구역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방해가 아니죠. 그것만 찾으면 되죠, 여러분.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방해기준은 옳지 않는 거니까. 뭐 전용기 노면표 지우거나 이건 몰라도 풀 수 있겠죠. 지우거나 해소하면 방해지 뭐. 전용구역에 물건을 싸거나 주차하는 행위 방해겠지. 지정구역 지정구역에 물건을 싸거나 주차하는 행위 가로막는 방해겠죠. 상대 몰라도 답이겠네. 3번. 근데 이 출제자들이 법령을 출제한 출제자들이 이상의 이 소방차장 전용구역 방해준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잘 납니다. 이거 계속 냅니다. 매년 나오네요. 그래서 23년 임용시험에 또 나왔어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나왔던 문제. 이 반복 출제야. 이 다빈출 대박 기출이에요 이거. 다빈출이에요 다빈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네. 특이한 문제. 출제가 여기다 꽂혔나 봐요. 모든 출제자들이. 6번 문제 틀리시면은 없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6번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자, 7번을 가보자. 자, 소방체험관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실 중 사회 기반 안전 분야 종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봤죠. 이론 시간에 다 가르쳐줬고 반드시 설치하는 교생 보자. 그럼 이 문제 설치 분야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했죠. 사회 기반 안전과 범죄 안전. 이걸 꼭 암기를 해야겠어요. 우리 사회 기반에 대표적인 게 사이버가 있죠. 영어 할 때는 생활 안전. 이 문제 설치에 그 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하철은 교통, 환경, 이게 바로 사회죠. 사회 기반. 그래서 가번, 라번, 작업 안전 체험실, 생활 안전이겠죠. 뭐 전기, 가스, 그렇죠. 에너지 정보 통신, 사회, 기반 안전. 가라바, 알겠죠?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저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 필수 설치와 이 문제 설치 분야 이거 다 체크를 해줬어요. 틀리시면 안 된다. 그러죠? 특히 우리가 보건안전 분야에 뭐가 있냐? 자살 방지 체험실이 있죠. 그리고 범죄안전 분야에 미안전 체험실 이것도 다 구별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보건안전 분야에 뭐 중독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감염병 이런 거 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범죄안전, 미안전 체험실, 유괴, 폭력, 성폭력, 사기범죄 이건 범죄죠 범죄는 분야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아야 되죠. 근데 저의 수업을 듣지 않는 분은 이거 7번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7번. 이것도 킬러 문제라고 출제가 아마 냈을 겁니다. 7번. 킬러 문제다. 근데 여러분들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에너지 정보 통신 이건 이제 사회 기반 바번을 기하네. 나번은 여가는 우리가 생활 안전이잖아요. 생활 안전 여가. 그럼 뭐 답이 1번밖에 없잖아. 틀리시면 안 되죠.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8번입니다. 공부 좀 하면 풀 수 있었죠. 8번을 보자.
자, 한국 소방 안전원 업무. 이야, 이 한국 소방 안전원 업무도 엄청 다빈출이잖아요. 이것도 틀리면 이제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 교환홍, 행복기. 교관홍, 행복기. 교육주사 연구, 가래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의 이탈 업무, 국제협력,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근데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 진흥에 대한 정책 연구는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홍 행복기만 외우면 이것도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뭐 기본법 이론 문제집에서 엄청 많이 풀었던 문제. 이게 이거 기출 반복입니다. 다빈출이제가. 이것도 안 나온 시험이 없어요. 안전원은 이 업무를 자주 물어봅니다. 업무. 교환홍 행복기 딱 하면 바로 3번 튀어나와야죠. 그래서 8번까지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자, 9번을 가도록 하죠. 자,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종류로 모두 고른 것. 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 소방 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이 암기 공식 통해서 그냥 0.1초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어야죠. 소방 지원활동 지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겠다? 산자재피 구로방 생활안전활동 붕이 끼다 붕괴 낙하 우리가 들은 고드름 나무 이용구조물의 제거활동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퇴치 활동 끼임 고립 등의 이용구출 활동 단전 사고 시 비상 전원 조명 공급. 자, 그러면 생활안전활동 벌 등의 포획 그렇죠. 위해동물 벌 등. 그 다음에 단전 사고 시 비상 전원 그렇죠. 끼임 고립 등. 가다라 소방 시설 오작동 이건 지원 활동. 이것도 지원. 그렇죠? 근데 화재 진압이 인명구조는 소방 활동이죠, 여러분. 나버는 소방 활동입니다. 우리 소방의 임무 업무는 소방의 업무는 소방 활동 등 소방 업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소방 활동, 그다음 소방 지원 활동, 생활안전 활동. 그러면 소방 활동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활동이고 구조 구마 활동, 화재 조사 활동을 전체적으로 소방 활동이라 하죠. 그래서 9번 문제 틀리시면 그냥 손 들고 있어야죠. 붕이 끼다. 0.1초각이죠. 산자재피 군호방. 그래서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이건 소방 지원활동.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암기고시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세부계획 설명을 옳은 것. 이것도 엄청나게 공부했었죠. 야,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우리를 농락하고 있네요. 소방청장이 10년입니까? 5년. 소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홍보가 포함되죠. 그렇죠.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이 관계주원의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후. 계획시행 전도 10월 3일 수립하고 시주사는 세부계획을 계획시행 전도 11월 얘도 틀렸네. 12월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이 나오잖아요. 소방법령상 계획 나오면 시주사는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답이겠네. 이 문제 틀리면 진짜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수업을 듣고 진짜 틀리면 손 들고 있어야죠. 다른 수험생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좋죠. 근데 저희 수업을 듣고 이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10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 문제도 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무지하게 공부 많이 했네. 급스탑의 배관구간 우리가 80mm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100mm죠.
그러면 급수다 겹해보면 시작해서 1.5에서 1.7. 그렇네요. 흡수가 투입구이 50cm? 60cm죠.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수도의 상수도 연결하여. 수동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수학 법칙에 수동은 없습니다. 다 자동입니다. 이건 그냥 줄 문제라고 보면 되죠. 이 빵점 방지용이라고 보면 돼요. 틀리시면 진짜 이 문제를 전제하 틀렸다. 문자 진짜 10분간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틀린 문제. 그냥 주는 문제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 풀어볼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소화전, 급스탑, 저수조 설치 기준 다 나와야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12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부과권자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이불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옳지 않은 것.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거르죠.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면 감경할 수 있죠.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현장 소실을 봤어. 그러면 감경 좀 해줘야죠. 형편을 고려해줘야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해요. 감경해줘야죠. 위반 행위가 사업 여건에 흐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그럼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감경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여러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감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법령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상식입니다. 그 과태료 그리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 내용을 또 올려줬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나머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으니까 4번이 답이 됐겠죠. 들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12번까지 다 맞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정 자료에 다 나와 있던 문제죠. 그리고 뭐 화재방법, 소방시설법에서도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해주지 않는다. 이 규정이 다 나오죠. 그래서 개정 자료 반드시 또 확인했으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2번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개정되자마자 바로 출제를 했네. 그렇죠? 틀리면 안 됩니다. 12번이 다 맞아야죠. 13번입니다. 소방관세청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들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항. 이거 재선진, 위설피대, 이것도 암기. 위설피대, 재선진, 위치죠. 소환 회의, 이거 없네. 진단, 피. 2번이 답이겠네요. 소환의 해임 현황. 이건 종합정보망에 수록한다. 소방청장이 구축 운영하는 종합정보망에 수록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설피 대 재선지. 바로 2번이 답이겠네요. 이 문제도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에서 암기 공식 가지고 문제집에서도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다 나왔죠. 그래서 이슬피 대 재선진 이것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도 틀리면 진짜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화재방 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화재 강화지구, 화재방 강화지구 10개 지역이 있죠.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시군목이 석산, 출간로, 물. 우리 화재방 강화지구와 관련해서 화재 안전조사를 소방관사에 실시할 수 있고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력에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연 몇 이상 실시하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교육훈련도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통보할 때는 항상 며칠까지 통보해라? 10일. 무지하게 강조했네요. 똑같은 문제야. 111씩. 이 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들으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14번까지 여러분
한 문제 틀리면 안 돼요. 15번을 가도록 하자. 자, 우리 공동주택의 범위를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다 문제 풀어봤죠, 우리가. 자, 아파트 등은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상이 아니라 몇 층 이상입니까? 5층 이상이죠, 여러분. 이 공동주택, 야, 제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특히 소방기본법 할 때 우리가 소방차 저용구역, 대통령이나 공동주택 할 때 주택의 종류, 칠판의 소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줬죠. 거기에 또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화기 및 단독기본 감지기, 단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되니까 연립주택과 다주택 그 범위를 다 가르쳐줬잖아요. 기숙사도 다 공부하고 그렇죠. 50% 이상 공동치사시설 세대수가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연립주택은 한개동 바다 면적이 말이죠.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수 4층 이하에 돼요. 다주택은 660제곱미터 4층 이하.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근데 이걸 복수정답을 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복수정답이 필요가 없죠. 그냥 솔직히 아파트 주택 4층인데 틀렸잖아요. 바로 5층 아파트 5층 이상이면 되는데 근데 소방청에서 아 이건 24년에 시행한다 해서 저는 복수정답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1번을 찍어야죠. 그렇죠? 이걸 다른 걸 찍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틀렸다. 뭐 혼자 공부해 하면 모르겠는데 수업을 들어서 이거 틀렸다.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이걸 듣고 틀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이 공동주택 할 때 연립주택과 다주택 다 범위를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만약 안 가르쳐 줬다.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알고 다 갔을 겁니다. 응? 법이 뭐 24년부터 시행돼 아니죠. 지금 건축법에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세주택, 연립주택 구별하는 문제, 면적 엄청나게 할 때 다 가르쳐 줬잖아요. 바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15번은 전원 정답이다. 복수 정답이다. 전원 정답.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1번을 찍어야죠, 여러분.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네요.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4층 이하는 연립주택 다주택이고 연립주택 다주택은 한 동에 받으면에 따라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빌라를 하죠. 다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상식에서 알아놔야죠. 그래서 소방청이 다 받아 들어가지고 저는 복수 정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1번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번에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복수 정답 해가지고 다 똑같이 버렸네. 그래도 뭐 전체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자, 16번입니다. 기본 상식인데요. 자, 16번입니다. 자, 특정 소방의 관계인은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에서 하는 중대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시 없이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때 중대위반 사항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고장이 나야 돼요. 자, 저는 작동하지 않는 고장입니다. 고장. 그러면 형식을 밟지 않은 소방법 사용기요? 아이고, 이건 3년에 3천이죠. 이건 중대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2번이 답이네. 방화문, 자동차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차게되어 볼링 기능을 못한 게 고장 났네요. 화재 고장. 그래서 우리 중대위반 사항은 설치된 소방시설에 고장이 나야 돼요, 여러분.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죠. 이거 틀리면 진짜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것도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일단 무조건 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틀릴 게 없어요. 자, 17번으로 가자. 특정 소방대에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정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론, 문제집, 모의고사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특정 관계는 대통령에서 하는 소방시설 무슨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이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하면 300과
벌칙도 엄청나게 공부했었고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실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를 유지할 때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죠. 조치 명령을 낼 수 있잖아요.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는 고려된다. 이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려하죠. 비상경보 설비는 어디다 설치한가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m 이상. 그러죠?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 그 다음에 옥내 작업장에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옥내 작업장. 거기 비상경보 설비를 써야죠. 50명 이상. 근로자 수를 고려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 소방청장 건축환경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마다 정비해 주야죠. 3년에 1회 이상. 맞는지 뭐. 그래서 17번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7번까지 다 맞아야 돼요. 자, 틀릴 게 없구나. 자, 18번입니다. 성립이 설계하는 특정 소방을 옳지 않는가? 항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지. 20만 철도 도시철도 시설. 30층 이상, 지하철 보안 30층 이상이나 지하철 높이가 120m인 특성을 아파트 지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틀린 게 없네. 자, 수저 터널이죠. 해저 터널이 아니라 그랬죠. 길이가 5,000m야죠. 이야, 4번이 정답이겠다. 그래서 18번까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답이 명확하네. 이거 나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개정되면 바로 시험을 내요. 근데 출제자들이 살짝 논란이 될 만한 자체 증거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시험에 아예 출제를 안 했어. 자기도 겁나는 거야. 냈다가는 또 논란의 또 여지를 휘말쓰니까 아예 싹 자체 증거 관련된 내용을 싹 빼버린 거야.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끔. 이게 공개화. 그렇죠. 그래서 승지시험은 딱 떨어지게 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네, 소방청장 본부장 소장이 소방실의 작동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가 이야, 이거 틀리신 분은 진짜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저희 수업을 듣지 않는 수험생들은 틀려도 되죠. 그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나 저희 수업을 듣고 이 문제 틀렸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방시설 작동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 항상 대상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암기라고 했습니까? 문숙종, 노판지, 수업에, 공창, 위, 지, 관. 자, 문숙적, 노판지, 수업에, 공창, 이지, 관. 14개를 외워야 돼요. 14개. 이렇게 딱 외우면 뭐 쉽잖아요. 문화집회시설, 수파시설, 정보시설, 노예시설, 판매시설, 지하구. 지하가 지가 2개 있죠. 지하구나 지하구나 아무거나. 수련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공장, 창고, 이연물, 저장, 처리시설. 이 유락시설이 아니에요. 제가 출제하면 유락시설 넣었을 거야. 좀 어렵게. 근데 아무리 봐도 교육연구시설 없어요. 운동시설 없어요.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 있잖아요. 문숙종, 수업에 있잖아요. 숙박실 있잖아요. 공제창고 있잖아요. 이연물처장실이 있잖아요. 지하가 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숙종, 노판지, 수업에, 공창, 위지, 관. 이 관은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죠.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야.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은 무조건 다 맞아야죠.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 문숙종, 노판지, 수업의 공창, 이지, 관. 제가 출제를 했으면 이렇게 되면 너무 확연하게 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딱 위락시설 몇 개 딱 넣어가지고 네스컨대. 쉬웠다. 이제 다른 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맞아야 됩니다. 틀리시면 저를 배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숙종, 노판지, 수업의 공창위직관 이렇게 오라겠죠. 자, 그래서 19번까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다. 수방장.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 기준이죠. 옳지 않는 것. 야, 안전 등급. 우리 등급은 A, B, C, D, E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의를 잘 봐야지. 우수는 문제집이 발견되지 않았어. 양호는 일부 발견되어요. 키워드를 잡을 거예요. 그랬죠. 문제집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수, 일부 발견되면 양호, 그 다음에 다수가 발견되면 보통, 이제 미분 범위가 중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점이죠.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미흡,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불량. 이것도 중대한 문제점, 불량이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줬죠. 문제집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수, 일부 발견되면 양호, 다수 발견되면 보통, 광범위에 발견되면 미흡, 중대한 문제집이 발견됐다. 불량. 자, 그래서 20번도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20번까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도 보기에 틀릴 수가 없지? 그렇죠? 자, 21번입니다. 특정 소환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 스프링 설비. 이야, 나왔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5개 꼭 외우라겠죠. 스프링크 설비, 그 다음에 가린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류 소화 설비, 자동화 탐 설비, 그 다음 단독 규모 감지기. 이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딱 3년 되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이 5개만 해도 달달 외국하라. 바로 가린 스프링클러가 나왔네. 자, 전기제한실에 설치를 하겠죠. 창고실로서 받은 면적이 5,000. 그렇죠. 물리터미널은 이제 수용인은 500명 이상까지 고려해야 되고요. 문화집시설 중 영화상황 이용도로 쓰는 받은 면적 지하철 지하철은 300이 아니라 500.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집 모의고사 생각 엄청 냈잖아요. 이 500인데 300으로 나와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의료시중 한반병원 받은 면적 600입니다. 병원, 종합병원, 한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전부 다 600이 넘어야죠. 숙박시설, 노자시설 다 600이 넘어야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너무 쉽네요. 그렇죠. 300 있는 게 무디부잖아요. 무디부, 지하철 무디부 300. 그 방식은 500, 무디부는. 영화 사용관, 지하철 무디부 300이 아니라 500. 그 방식은 1000.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스프링클러. 그 스프링클러만 외우고 가라. 바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21번까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수익률은 산정범위에 따라 산정한 이론의 수를 적은 순서로 나열한 것. 이건 이제 그 수익률 산정범위 계산 공식, 그 표 계산 공식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자, 판매시설이 있고 운동시설, 강의실, 1인용. 여기 참고 당구장 표시에 가다에 모두 계산을 하실 면적이 50, 합계가 50이 포함됐네. 그럼 여기다 50을 다 빼야지. 50을 빼야죠. 50 빼면 얼마입니까? 360인가요? 여기도 50 빼니까 얼마입니까? 460인가요? 그렇죠. 50 빼라 해야 돼요. 50 빼니까 209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판매시설이에요. 우리가 이 수용인원 산정 방법할 때 숙박시설이 있는 수용시설. 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숙박시설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뭐 숙박시설도 되고요. 숙박시설 특성이니까 우리가 숙박시설이 꼭 숙박시설이 아니라
우리 수련시설이죠. 유스호스텔. 그럼 숙박실이 있잖아요. 침대도 있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숙박실이 있는 특성은 단순히 숙박시설만이 아니라 숙박실이 있는 특정 숙박을 유스호스텔. 숙박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죠? 두 가지로 나뉘죠. 침대가 있냐 없냐? 침대가 없냐? 침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 수. 2인용은 2개. 2개로 보는 거죠. 침대가 있는 스팟은 종사자 수에다가 플러스 받은 면적 합계를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제곱미터.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이 5개는 바다 면적을 얼마나 나누면 되죠? 바다 면적 합계를 1.9로 나눠주면 되죠. 세 번째, 강당, 문종훈. 이건 수용료 계산할 때 받은 면적 합계를 4.6으로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게 또 중요하죠. 이건 받은 면적 합계를 3으로 나누면 되죠. 단 우리 계단, 화장실, 그다음에 복도 면적이 있어요. 복도 면적, 복도 바다 면적. 이건 이제 포함시키지 않죠.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포함되어 있으면 빼고 계산해야 돼요. 소점 반올림 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판매실이 주어졌죠? 판매실은 여기 보니까 그 밖에 4번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얼마 나눠야겠습니까?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12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뭘로 나누죠? 4.6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100명이 되겠네. 그러면 209제곱미터를 종사도 돼야죠. 이걸 얼마 나눠야죠?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종사자 수에다가 침대 수를 더해주면 되죠. 아, 세 번째니까 209를 뭐로 나누자? 209를 강의실이니까 1.9로 나누면 되죠. 1.9로 나오면 110명이 되겠죠. 자, 1인용 침대와 2인용 침대가 각각 30개가 있어요. 그럼 1인용 30개, 2인용이 30개 있으면 2개로 하니까 60개가 되겠죠. 거기다가 종사자 수를 더하니까 침대수 90개에다가 오니까 95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95명. 자, 그러면 적은 순서로 나열한 거. 적은 순서. 가장 적은 게 뭐예요? 라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번 있네요. 그 다음에 110명 라번. 다번 있죠. 다번. 그 다음에 가번. 그렇죠. 가가 가장 많죠. 120명. 그래서 나나다가 나나다가 1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나 산정 방법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특히 판매 시설은 그 밖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다 모두 계단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50을 빼버려야죠. 그래서 화장실 면적과 계단 면적 합계가 50이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50이에요. 그 50을 빼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이 계산 방법을 외우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계산해서 풀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좀 계산을 했네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것도 많이 문제를 예상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이것도 다 맞아야 되고. 23번 문제죠.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계인이 실시하는데요. 관계인은 세 가지 훈련, 소통피,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피난훈련은 출입한 사람을 안전장소 대피훈련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런 소방훈련 교육과 필요한 사람은 행정부 제한한다. 맞는 집은 훈련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전담 필요한. 이 전담 필요한 건 뭐야? 특급과 1급이죠. 관계인은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기관을 제출해 줘야 돼요. 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치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으로 특정 소방의 관계인의 불시 소방훈련 사전 통지 없이 실시했다 바로 틀렸네요. 10일 전까지 통지해 줘야 돼요. 불시 소방훈련 10일 전까지. 이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평가 결과도 10일 이내에 알려줘야죠. 통지해 줘야 돼.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로 정한다. 불시해, 불시 훈련해. 훈련 나오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소방 법리가 필요 없어요. 훈련 나오면 다 행안부력이야. 훈련해, 훈련해, 교육 훈련해. 무지하게. 그 10일 전에 알려줘야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장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장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다 고득점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들시면 안 되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특급 1급에서 제외되는 거 모두 골라라. 이야, 이거 특급 1급에서 제외되는 거 어떻게 말하겠죠? 공동불이있지. 이거 시험 문제. 우리 브릿지죠. 공동 브릿지. 공공기관은 별도의 소환관리 대상물이에요. 우리 특급 1급, 2급, 3급인데 공공기관은 별도이니까 특급 1급이 다 제외되는 거고요. 동물원, 식물원, 불에서 물 발전하는 창고, 그다음에 이음물 제수등, 지하고 이건 제외되죠. 그래서 동식물원 제외되고 앞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뒤만 보면 되죠. 이음물 제수등이네, 지하고 다 제외되네. 공동 브릿지. 공동불이지. 동불위지. 동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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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동물이지. 근데 올 때 공동불이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공동불이지. 공동다리. 공동불이지. 그래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이 일반 건축물의 특급 1급, 2급, 3급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를 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별도다.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해줘야죠. 공동 브릿지, 동물이지.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24번 틀릴 수가 없죠.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라. 공동 브릿지, 공동 브릿지 하면서 우리가 막 암기, 목소리를 높여서 외웠죠. 공동 브릿지 했더니 바로 시험에 탁 나왔네. 어우. 자,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25번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2급 소방안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야호. 2급? 2급은 뭡니까? 원래 특급 1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물에 옥내 스물 등이 설치면 1급이다. 옥내 스물 등. 엄청나게 공부했었죠?
이 물분주 사정은 항상 호스를 방식에 재야 된다고. 이 2급이잖아요. 옥내 스물등. 딱 보니까 뭐 간이 스프링클러? 여러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대성물 3급 건조. 상급 소환전의 대성물은 간이 스프링클러,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죠. 또는 자타미 설정 이후야. 근데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죠. 여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죠. 물 분주 소화 설비가 있잖아요. 옥내 스물등 바로 2급이네. 그 외에 2급이 뭐야? 지하구. 그다음에 보물 구포로진 목적 축물.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 300세대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옥내 소화전 또는 자타미 설치된 아니요.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것의 하나예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2급이 되기 위해서는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 설비가 설치된 그 공동주택이 하나예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즉 엘베가 설치면 150세대. 이거 꼭 두 개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가스가스 톤수가 100톤에서 1000톤 미만. 그건 2급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 이 옥내 스물등만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 특히 상급 건조, 상급 건조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야 1번이 답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소방장 시험 문제 25분까지 다 풀었는데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봤고 이론 시간에도 주구장창 이거 나온다 했었죠. 3급 간자 0.1초 문제 풀어야죠. 자,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딱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혹시 또 틀리라고 낸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출제자가 이거 하나 틀려라 하고 낸 게 7번이에요. 그 사이버. 그 사익 기반한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맞췄을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조심해라 다 했잖아요.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이 다 맞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23년 소방장 법령은 법령2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다 만점을 맞이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 우리 또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소방장 시험은 좀 수업을 듣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만점을 맞았어야 돼요. 정말 하나입니다, 하나. 교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안짝으로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공부했다 하는 거죠. 정말 고수분들은 다 만점 맞아야 되고 공부 좀 하고 우리 잘 여러분들이 공부 평상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진짜 실수를 하나 그 외에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23년 소방장 이렇게 승진 기출문제 법령 2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석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미래에 또 내년에 또 승진 준비를 하신 분들도 이 자료를 참조할 수 있던데요. 승진 기출 자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참조하시고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다 합격하기를 제가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다 23년 승진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소방장 소방법령 2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본이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고 또 제가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시간 이 기출문제 해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